이번 시간에는 기억할 부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종류 배울 때 굉장히 많은 지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과 관련한 그런 내용들 중에 기억할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핵세포랑 진핵세포입니다. 원핵세포는 핵이 없고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아예 핵도 없고 소기관도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전물질인 DNA가 핵이 없으니까 세포질에 퍼져 있고요. 대표적인 예시로는 대장균 등과 같은 세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핵세포는 반대로 핵과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핵의 유전물질인 DNA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진핵세포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동물세포랑 식물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핵이랑 진핵을 비교하면 DNA 존재, 그리고 세포막도 존재, 리보솜도 존재 봐주시면 되는데 세포벽을 모핵세포만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앞에서 세포벽은 식물세포에만 존재를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동물과 식물 중에서 식물만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원핵세포 중에 세균 같은 친구들은 세포벽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 약간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식물이 가진다면 왜 갑자기 원핵이 가지지? 라고 하면 이거는 원핵세포와 식물세포의 구성성분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즉 원핵과 식물 둘 다 세포벽을 가지지만 구성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이제 기능이 다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식물세포에 있는 세포벽은 뭔가 구조를 지탱하는 역할을 수행을 한다면 원핵세포에 있는 세포벽은 뭔가 보호장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편합니다. 우리 원핵세포는 살아가는 환경이 그렇게 좀 좋지는 않습니다. 항상 외부의 공격을 받는 어쩌면 위험한 상황들에 많이 노출이 되는 그런 간단한 생명체들이기 때문에 이 자신의 그런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세포벽을 발달을 시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할 부분인 생명 중심 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국말보다는 영어가 훨씬 유명합니다. 센트럴 도그마라는 말이 훨씬 유명하니까 이걸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건 간단합니다. DNA에서 RNA로 전사가 돼서 원본인 DNA를 복사본인 RNA로 만들고 그 다음에 RNA는 복사본이니까 핵 밖으로 나갈 수가 있고 얘가 라이보솜, 즉 리보솜에서 이제 번역이 되게 되면 단백질이 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번역 과정은 라이보솜이 진행, 그리고 전사 과정은 핵에서 진행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기억할 부분이 뉴클레오타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얘는 특징으로는 DNA와 RNA의 단위치입니다. 인산당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DNA 뉴클레오타이드, RNA 뉴클레오타이드 비교를 해보도록 할 건데 이 부분도 앞 단원에서 좀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 참고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당 염기가 결합이 되어 있는데 당이 디옥시리보스입니다. 디옥시니까 DNA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디옥시라는 말은 우리 옛날에 앞 단어에서 했었는데 산소가 즉 옥시전인 산소가 없다 즉 D 없다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염기 구조를 보면 산소 하나가 라이보스에 비해서 빠져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산당 염기 1대1대1 모두 맞는데 얘는 디옥시가 아니라 그냥 라이보스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표시를 해보자면 타이민이 우라실로 바뀌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할 부분인 세포 호흡과 광합성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세포 호흡은 포도당과 산소가 만나서 이산화탄소랑 물이랑 ATP를 생산을 하게 되는데 꼭 포도당이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 포도당은 여러 가지 탄수화물의 종류 중에 그저 하나였는데 꼭 탄수화물 중에 포도당 아니어도 되고 다른 탄수화물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탄수화물 아니어도 단백질, 지방도 모두 가능합니다. 뭐든지 에너지원이기만 하다면 산소랑 반응해서 ATP 생성 가능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광합성은 반응이 역반응입니다. 그래서 얘랑 서로 역반응 관계이긴 한데 이산화탄소랑 물이랑 빛 에너지를 사용해서 포도당이랑 산소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때 포도당만 생성이 가능하고요. 다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생성이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다른 물질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포도당으로부터 새로 합성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것까지는 고등학교 내용이 아니니까 그냥 얘는 포도당 말고도 가능, 얘는 포도당만 가능. 만약에 포도당 말고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포도당을 이용을 해서 다른 걸 합성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포호흡이랑 광합성 화학 반응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C6H12O6라는 포도당이 6개의 산소랑 만나면 6개의 이산화탄소가 생성되고 6개의 물이 생성되고 그 다음에 ATP가 생성이 됩니다.
근데 광합성은 6개의 이산화탄소랑 6개의 물이 반응을 해서 그 다음에 빛 에너지가 가해지면 C6H12O6인 포도당과 6개의 산소가 생성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도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화학 반응식의 이제 개수나 그리고 화학식들도 기억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기억할 부분인 단백질의 이동 경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포 밖으로 분비하는 게 있고 세포 안으로 흡수하는 게 있습니다. 세포 밖으로 분비하는 거는 핵막에 리보솜이 있냐, 소포체에 리보솜이 있냐에 대해서 약간 갈립니다. 핵막에 리보솜이 있다라고 하면 핵막에서 소포체로 가고 소포체에서 골지체로 가고 골지체에서 세포 밖으로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중간 과정에서 이 소낭들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소낭의 이름은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소낭이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냥 핵막, 소포체, 골지체, 그리고 세포 밖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포체에 리보솜이 부착된 경우에는 굳이 핵막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소포체에서 소낭 이용해서 골지체, 또 소낭 이용해서 세포 밖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포 안으로 흡수를 할 때는 당연히 세포 밖에서 골지체로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골지체에서 얘가 허브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장소로 이동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꼭 소포체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할 부분 ATP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TP는 마이토콘드리아, 즉 미토콘드리아에서 유기물을 분해를 해서 합성을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요. 용도는 에너지를 저장하고 생명체 내에서 발생하는 화학 반응에 필요한 에너지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일단 저장을 해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쓰는 용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TP의 구조를 보게 되면 ATP, ADP, AMP 모두 볼 수가 있습니다. ATP는 아데닌 하나, 라이보스, 즉 리보스 하나, 그리고 인상기 3개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ADP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인상이 하나 사라집니다. 그리고 AMP는 여기서 인상이 하나 더 사라지면, 즉 인상이 1개면 AMP가 됩니다. 근데 보통 AMP는 언급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AMP는 신경을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데닌과 라이보스를 각각 합해서 아데노신이라고 명칭을 해주게 됩니다. 구조를 보면 얘가 아데닌, 그리고 얘가 이제 라이보스, 그리고 얘가 인산인데요. 인산은 인산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얘네들, 즉 인산끼리의 결합을 고에너지의 인산결합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데닌 나오게 되는데 여기 나온 아데닌이 앞에서 뉴클레오타이드의 단위체인 아데닌과 동일하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데노신은 얘랑 얘 합한 거, 그리고 AMP, 즉 모노가 들어간 거는 1인데 모노 들어간 거 1이니까 AMP, 즉 인상기 하나 봐주시면 되고 다이 들어가면 2니까 ADP, 즉 인상기 2개라고 보시면 되고 ATP는 트라이 들어가니까 3개, 즉 인상기 3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가 ADP가 될 때, 즉 인상기가 하나 떨어지게 되면서 7.3kcal/몰의 에너지가 방출이 되게 되고요. 반대로 이렇게 될 때는 에너지가 저장이 되니까 에너지가 흡수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해가 되는 과정은 물이 가해져서 분해가 된다라고 해서 가수분해 반응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징을 보게 되면 ATP가 ADP로 되면 7.3kcal/몰의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요. 얘는 가수분해 반응입니다. 근데 ADP가 ATP가 될 때는 에너지가 흡수가 되고 이때는 에너지의 양이나 반응의 종류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하필이면 고에너지 인산결합이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인산끼리 붙은 게 왜 고에너지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산과 인산은 고에너지 인산 결합인데 왜냐? 인산은 PO4 3-라는 화학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3-입니다. 즉 음전하를 띱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끼리는 서로 싫어하니까 청력이 작용을 해서 음전하끼리 뭉쳐 놓았기 때문에 반발력이 큽니다. 서로 싫어하니까 서로 싫어하는 걸 뭉쳐놨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에너지가 크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렇게 에너지가 큰 거를 끊어버릴 때 당연히 아싸 하면서 방출이 되니까 에너지가 방출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이 이렇게 회색으로 표시한 라이보스와 인산기의 결합은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 아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가 인산의 결합이지 이거는 아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 라이보스라고 하는 거는 RNA에서 나왔던 이 라이보스랑 똑같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데닌이랑 라이보스가 여기 나오는 거랑 똑같은데 뉴클레오타이드, 즉 핵산이라는 DNA와 RNA에 사용되는 이런 라이보스랑 이제 아데닌 같은 물질들이 에너지 원으로도 사용될 수 있구나라고 연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ATP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